지금부터 제16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는 갈돌과 갈판이죠. 매끈매끈하죠, 석기가. 그 다음에 이건 간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도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고, 신석기 시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이죠. 의복을 지어 입은 그러한 증거, 원시적 수공업.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항아리 독자죠. 동무덤에 묻는 아들. 자, 널무덤, 토광묘, 동무덤, 옹간묘. 네. 이게 이제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무덤 형태죠. 청동기는 고인돌, 청동 방울을 흔들며 제사를 지내는 족장. 자, 청동기 시대죠. 그리고 군장, 족장, 재정일치 뭐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고, 물품을 구매하며 명도전, 중국 전국 시대 때 북경적 연날에서 사용하던 화폐죠. 이건 이제 철기 시대 이후 이제 중국과의 교류 흔적으로 명도전이라든지 뭐 오수전, 한무제 때, 뭐 그 이전 발량전,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 통일 화폐 이런 것 등 철기 이후에 중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대장간에서 새로 낫을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 철제 농기구죠. 새로 된 낫이니까 그러면 이건 철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혼인 풍속이 있었던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혼인 풍속은 미리 말로 정언한 뒤 여자 집에서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서방삭조에다가 오두막 옥자, 서옥제. 고구려의 그런 독특한 대리사유제죠. 자,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에 진변, 사만이 있죠. 자, 혼인 풍습만 놓고 본다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공통적으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있자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고, 고구려 말의 독특한 것은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옥저는 반대인 서옥제 반대인 민며느리제. 신혼 초기부터 시댁살이를 하는 거죠. 동해는 이제 배우자를 다른 시족에서 찾는 조계혼. 마진비연 사마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혼인 풍습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북방식 탁자형 고인돌이죠. 이거 비파형 동검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청동기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 특징, 계급이 발생하고 재산의 사유와 사유재산, 계급 발생,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힘이 센 이런 군장들 무덤, 고인돌이 나타난 것이고, 힘이 센 자들은 청동기를 소유했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건 뭐 당연히 철기 이후 중앙 집권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된 것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러죠. 생산경제. 자, 니은 느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지 마립간 6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함으로 우리 군사와 백제 군사가 모선을 함께 공격하여 그들을 대파하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라와 백제가 같이 힘을 합쳐 싸운 것이죠. 소지 마립간 어쩌고 백제왕 모대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이발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이 소지왕 15년이 바로 493년이 되는데, 이때 이제 혼인 동맹이 있었고요. 이미 소지왕 이전 눌지왕 때 백제의 비유왕과 함께 나제 동맹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같이 싸웠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이게 433년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신라는 원래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원조를 받을 만큼 좋은 관계였는데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친 것이죠. 예. 그래서 신라에까지 압력을 가하니까 어제의 적이었던 백제와 다시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평양천도 427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신라를 압박했다. 자, 이거는 더 뒤죠. 예. 이게 642년이니까 신라는 당시 선덕여왕 때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고구려 태조왕은 고구려의 중앙정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죠. 옥저 동해를 복속하는데 이 사람이 제위기간이 53년에서 146년이니까 뭐 대략 이 시기 초기 한 60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 고고랑이 백제의 세력을 다투면서 전사하였다. 백제 근초공왕에게 평강선 전투에서 371년 미천왕이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대동강령을 차지했다. 대동강 쪽에 있던 낙랑군을 멸망시킨 게 313년. 그 이듬해 대방군 황해도 쪽. 예, 그쪽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인물에 속한 신분층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신라와 관련된 것이죠. 신분 가서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이 물은 게 육두밖에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최치원인데 최치원이 이제 도당 유학생으로 빈곤과 합격하고 문명을 펼치다가 진성왕 8년 890년에 시무책 10여조를 올리니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최치원 육두품 출신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육두품 출신은 이제 신라의 그 독특한 신분제인 골품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계층이에요. 바로 위에 이제 골품이라는 건 골이라는 건 이제 왕족과 관련된 거, 품은 그것보다 좀 아래 단계죠. 그러니까 품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것인데 바로 위에 있는 성골, 진골 뭐 이들은 왕족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진골에서도 왕이 많이 나왔죠. 근데 육두품은 제한이 많아요. 진골은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근데 육두품은 6위는 6등급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나 신라의 중앙, 지방 이런 장관들은 다 5등급 이상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드니까 어떤 뭐 이제 신라의 어떤 이제 무너지는 신라 하대 오면은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세력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육두품 출신들이 뭐 새로 나온 뭐 후백제라든지 또는 뭐 궁예, 뭐 후고구려, 태봉, 고려 이런 쪽으로 이제, 아, 이제 등용이 돼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최승우 같은 사람이 있고 후백제, 최연이라든지 등등등등.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예. 골품제를 비판하면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 뭐 광평성 등 새로운 어떤 관제 이런 것 등을 이제 두기도 했었죠. 예. 육두품, 호족과 함께 새로운 정치 이념과 관련이 돼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무열왕의 직계 자손으로 왕위를 세습하였다. 무열왕 김춘추가 자체가 진골 출신이죠. 예. 그 다음에 화백회의 장을 독점하며 왕권을 지녔다. 이것도 역시 진골이 되겠고요. 대하찬 이상의 고위관 등. 대하찬이 5품이죠. 예. 예. 그러니까 5품이라면 좀 이상하고 5등급. 예. 근데 육두품은 어, 이제 이건 이제 아찬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5등 6등급 아찬까지 배웠고 5등급 대하찬 이상은 이제 진골 이상만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도독으로 그러니까 구주 오소경이죠. 예. 이런 지방의 장관도 역시 어, 진골만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 고위관직은 다 중앙, 지방, 관서의 장은 다 진골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불교 종파가 성행하면서 나타난 문화유산 도의가 자 도의는 이 땅에 처음 선종을 도입한 사람이죠. 821년 중국에서 입국을 해서 당해서 자 이 선종의 특징은 기존의 교종과는 어떻게 다르냐? 교종은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정은 개인적인 사색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교정은 경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우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선정은 도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문득 다 깨닫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방법을 빨리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은 주로 이제 중앙적 권위 여기에 이제 그 딱 맞는 것이고, 선종은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중앙의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족들이죠. 예.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사색 실천이라는 건 개인적 능력을 중요한다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리라는 게 나오죠. 사리를 와 관련돼 있는 수행 능력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리를 보관하면 승탑 또는 이제 부도라고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적은 탑비 이런 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탑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이게 아마 좀 불분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백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고요. 3번은 유명한 이제 불국사 다보탑이 되겠죠. 4번은 이게 이제 5층 석탑인데 이게 저도 좀 이제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고려 시대 탑으로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5번은 유명한 경주 분황사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분황사 모전 석탑. 예. 석탑은 석탑인데 전탑 벽돌탑이죠. 이것을 흉내낸다는 소리죠. 벽돌 쌓듯이 깎아서 만든 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복신과 도침, 부여풍, 임전성,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어쩌고 이거 저 그 백제 부흥 운동이죠. 백제가 660년 멸망한 다음에 663년 원조하던 왜군이 백강에서 패전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운동이죠. 복신, 도침 그 외에도 뭐 흑치상지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건모잠 나왔죠. 안승 또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669에서 대략 한 674년 안승이 이제 원래 이 축이었는데 신라의 회의에서 보덕국 왕으로 임명이 되면서 신라와 결탁하게 되면서 이 운동은 이제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백강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왜군이 이제 크게 패했죠. 663년. 그다음에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몰아냈다. 안동 도호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직접적 지배를 해서 세운 도호부이고 기미 도독부가 되겠고, 백제 땅에 나가는 웅진 도독부를 이제 설치를 했고 신라에게는 또 신라까지 지배를 하려고 했죠. 계림 도독부. 근데 이 안동 도호부를 원래 이게 평양에 설치했는데 이제 신라가 이제 나당 전쟁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 멋대로 고구려 외에도 백제까지 먹으려고 신라까지 찾아려니까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안승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당 전쟁 매서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군을 군사적으로 다 패퇴시킨 다음에 요동으로 몰아내면서 기벌포 전투 이후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나당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는 궁예가 처음에 이제 후 고구려를 세웠었죠. 그런데 이제 904년에
마진이라는 국호를 개칭을 하고 그 이듬해 905년에 바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911년에는 태봉으로 또 이름을 또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의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이제 그 견훤이 세운 견훤과 관련된 거죠. 후백제. 예.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당군을 몰아내기 위해 신라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군을 몰아내기 신라의 지원을 받은 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남한 해당이 되죠. 예.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우연히 광다가 춤을 쓸 때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해라 이름 붙이고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소성거사라고 불리면서 목타고 두들기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겠다. 아미타불만 외쳐도 원래 이제 누구나 다 귀족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아미타불만 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이렇게 불교를 대중화시킨 사람 바로 원효대사가 되겠죠. 자, 원어의 사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한 종파를 아미타불을 치기 때문에 아미타 신앙 또는 이제 정토족이라고도 하죠.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조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 교리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 등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일심 또 화쟁 서로 다투는 같지만 대승적 자리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다. 뭐 이걸 또 뭐 원융해통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의 이해 기준을 위해서 여러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강 삼매경론이라든지 대승 기신논서 이런 책 등을 저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정토신앙을 전파하며 불교 대중에 노력했다. 3번이 되겠습니다. 황룡사 구충국탑의 건립을 건의한 선덕여왕 때 건의한 사람은 바로 계율종의 신라 계율종의 당 출신 당 유학생 출신의 자장율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당시 신라가 백제 등 주변 민족에게 시달리니까 불력으로 이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구충국탑을 세우면 주변 구이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역설했죠. 부석사, 낙산사 등 이런 화엄 십찰 등을 세우며 이런 사람은 바로 의상대사가 되겠죠. 원효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조금 후배죠. 예. 유식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경전의 번역에 노리겠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당 유학해서 갔던 원칙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효와 좀 비슷한 시기인데 이분은 당에서 활동을 했고요. 인도 중앙아시아 풍물을 기록한 왕후천축국전을 남긴 사람은 해초 승려가 되겠죠. 8세기경에 활약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근 국왕이 업적으로 오는 것은 해관 방수청이 아는데 동해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로 향하여 오는데 자 국왕이 백을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 동해 용이 된 그대의 아버지인 문무왕과 그럼 이 사람은 문무왕의 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문왕이 되겠죠.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사람. 예. 천신이 된 김유신이 그대에게 옥대와 더나무를 전해주라고 하셨다. 왕이 기뻐하여 그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불었더니 만파식적 만경창피를 잠재우는 피리 적자죠. 예. 그러니까 통일 이후 당시 그 아픔이 많았겠죠.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그러한 보물. 예. 이거 알려진 사람은 바로 신분왕이 되겠습니다. 뭐 신분왕 하면은 이제 신라 중대 전제 왕권,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서 김음돈의 당 등 이런 숙청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교육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경제와 관련돼서는 귀족들의 어떤 그 특권과 관련돼 있는 노급
토지와 거기 있는 농민들로부터 수조권 조를 거둘 수 있고 또 여격을 증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노급을 폐지하고 신문왕 9년 689년 그 전에 이미 관료전 수조권만 지급하는 관료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신문왕 7년.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는 최고 유학교육권 국학을 신문왕 2년에 세우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마련했다든지 이런 것 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라 하대 때 이제 원성왕이 되겠죠. 원성왕 4년인 788년에 국학 학생 출신을 대상으로 시시했고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은 신라의 전성기인 진흥왕이죠.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개편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오는 것은 민족의 방파제, 중국의 박선 항쟁 역사, 수와 당의 전쟁이죠. 7세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수와의 항쟁과 관련된 것은 뭐 을지문덕 장군이 유명하죠. 수 문제의 2차 진입 때 612년 당의 수의 별동대 630만 대군을 청천강에서 살수해서 무찔렀죠. 당과 항쟁은 안치성 싸움이 있죠. 6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조에 대한 등거리 외교 전략을 한 사람은 장수왕이 되겠고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최전성기 임금이죠. 힘이 넘치니까 남조 북조에 대해서 대등하게 균형 있게 외교를 했습니다. 방어체제 정비와 천리장성 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천리장성이 고려도 있고 여기는 이제 고구려 관련된 거를 찾아본다면 고구려가 이제 영유왕 때 당이 이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영유왕 때인 631년에서 647년 17년에 걸쳐서 저 북쪽 부여성에서부터 요동 남쪽에 비사성에 이르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천리장성이죠. 고구려에 매서성 675년, 기벌포 670년 이걸 승리하면서 나당 전쟁이죠.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고구려의 항쟁이냐 엔수섬 이거는 이제 당과의 항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